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발표를 맡게 된 박상민입니다. 네, 저희 스터디북트 팀은 기존 스터디 카페의 문제점을 보완한 프로젝트이며 스터디북트 팀이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시스템 아키텍처, 시연 영상, 팀원 소개 및 소감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 있는 스터디 모임 사이트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스터디 모임에서는 서din과 같은 카페 게시판 형식으로 모든 스터디 모임들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해당 스터디에 관한 상세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앞서 본 사진과 같이 본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스터디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더 나아가서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스터디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정말 해당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그로 인한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스터디북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편의에 따른 검색 기능 강화입니다. 스터디북트 검색 기능은 분야, 지역, 평점, 요일 등 세분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쉬운 스터디 관리입니다. 내가 가입한 스터디, 신청한 스터디, 찜한 스터디 등 전반적인 스터디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점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뢰도 상승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의 회원들만이 평가가 가능하며 신뢰도 높은 평가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터디 게시판, 캘린더, 자료실 등 편의 기능 제공입니다. 스터디에 가입하여 일정 관리, 파일 관리 등 스터디에 필요한 전반적인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자가 원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스터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좀 더 사용자가 원하는 스터디를 찾을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결 방안과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스터디북트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기능의 강화입니다. 쉽다. 간단한 체크만으로 원하는 스터디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르다. 쉬운 검색을 바탕으로 원하는 스터디 검색의 값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다. 세분화시켜 나눠놓은 목록들로 사용자가 원하는 스터디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으로 스터디 관리의 용이입니다. 여러 개의 스터디를 가입했을 때나 가입 신청한 스터디, 찜한 스터디의 목록들을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손쉬운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점 시스템의 사용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평점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별로 얼마나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터디 상세 정보를 보게 되면 해당 스터디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평점과 가입된 인원의 전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터디에 가입을 원하는 사용자가 좀 더 목적에 맞는 스터디를 찾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요 기능으로 편의 기능의 제공입니다. 스터디북트에서는 좀 더 편안하고 원활한 스터디를 위해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모임 일정을 관리하는 캘린더 기능입니다. 캘린더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스터디 모임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 두 번째는 스터디 자료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스터디 자료실 기능입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해당 스터디원들에게 자료를 공유하고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 편의 기능으로 게시판 기능입니다. 게시판 기능을 구현하여 공지사항 및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변경된 일정이나 중요한 정보들을 공지사항에 작성하여 강조하여 나타내고 스터디원들끼리의 소통을 상승시켰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담고 있는 저희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지 사용한 아키텍처에 대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부분에서 사용한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jQuery, AJAX, 스프링, 마이바티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DB와 서버에서는 마리아DB, 아마존 EC2, 아파치 톰캣을 사용하였고 툴킷으로는 이클립스, 우분투, 그레들, npm 등의 툴킷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API와 코퍼레이션에서는 풀캘린더, 네이버, 페이스북 API들을 사용하였고 GitHub, 잔디 등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관한 소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했던 DB 모델링과 유스케이스 명세서이고 다음은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는 액터로 스터디장, 스터디1, 회원, 비회원, 그리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중 비회원은 회원 가입과 스터디 조회, 서치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은 회원 가입과 로그인, 로그아웃, 스터디 가입 신청 및 스터디 생성과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
쪽지, 개인정보, 일정 관리 및 회원 탈퇴 관리자 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터디1은 스터디 멤버와 일정을 조회하고 자료실과 게시판 관리, 그리고 스터디 탈퇴와 탈퇴자 평가 기능을 사용하며 스터디장은 스터디1 추방, 게시판 자료실 관리, 출석 체크와 일정 관리, 가입 승인 및 거절과 스터디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스터디에 등록한 게시글을 관리하고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의 관리, 문의 신고로 들어온 고객센터의 관리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구조도 설명입니다. 앞선 팀들과 같이 아마존 EC2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터디부트의 전체적인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 시나리오부터 지읒 씨가 이어서 발표 이어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회원 시나리오를 맡게 된 지읒입니다. 우선 먼저 비회원이 저희 인덱스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터디 추천을 해주는데요. 일단 요즘 뜨거운 분야의 스터디를 평점 순별로 나눠서 리스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최고 평점의 스터디를 마찬가지로 캐로셀을 이용하여 카드 형식으로 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생긴 스터디를 리스팅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원하는 것이 없다면 이제 사용자는 메인 헤더에 W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 W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해당 W의 스터디 리스팅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무한 스크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스크롤을 계속 내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W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도 해당 W의 스터디 리스팅이 되게 되고요. 다시 IT로 돌아와서 필터링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필터링을 할 때는 해당 W의 중분류와 소분류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평점 필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평점 이상의 스터디를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필터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른 필터링도 할 수 있고 요일 필터를 이용해서 일요일에 해당하는 스터디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찾는 또 다른 방식으로 헤더에 있는 서치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다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몇 개의 검색 결과라는 검색 결과 창이 나오면서 왼쪽에 체크박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하는 W 체크박스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그 W에 해당하는 스터디들이 리스팅돼서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체크를 하고 싶다 싶을 경우에는 이제 중분류 체크박스를 따로 눌러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마찬가지로 지역 필터와 평점 필터, 요일 필터 또한 적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스터디가 생겼다고 가정하고 스터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관 2급 자격증으로 일단 들어가 보겠는데요. 처음 스터디 디테일 페이지로 들어가면 스터디의 한 줄 목표와 설명을 보게 됩니다. 이제 스터디의 한 줄 목표를 통해서 최우선 순위의 목표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전체 중 상위 몇 퍼센트 평점의 스터디인지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구성원의 평균 연령대와 구성원의 스터디 달성률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달성률이란 그 지난 스터디 기록 중에서 완료와 탈퇴, 추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적으로 알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터디 구성원의 출석률 또한 알 수 있는데 지난 스터디 기록 중에서 일정에 대한 출석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알게 되는 도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평점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스터디 평점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스터디 평점 같은 경우 구성원들의 평점의 총합을 평균값으로 나온 값을 바탕으로 이제 스터디 평점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활동 요일과 진행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스터디가 언제 활동을 하고 진행 상황이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스터디는 별로 평점이 높지도 않고 지표들이 좋지도 않으므로 다른 스터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말 1급 자격증 스터디의 경우에는 목표나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전체 스터디 중 상위 1% 평점의 굉장히 높은 스터디입니다. 또 평균 연령대도 젊은 층이고 달성률 또한 적당합니다. 그리고 출석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평점 또한 굉장히 높은 편으로 만족을 하게 돼서 이제 가입 신청과 문의, 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입 신청과 문의, 찜을 하려면 로그인과 회원 가입이 필요하므로 다음으로 이제 신규 회원 시나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회원 시나리오를 발표하게 된 박상현입니다.
스터디부트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원가입과 페이스북, 네이버 계정을 이용한 소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일반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을 입력 후 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 측에서 자바 메일 API를 사용하여 해당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보내줍니다.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이름과 닉네임을 입력합니다. 닉네임은 다른 회원과 중복되지 않게 AJAX를 사용하여 중복 체크를 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유효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바로 로그인이 되고 추가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이 추가 정보를 토대로 메인 화면에서 각 회원마다 관심 분야의 스터디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의 스터디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소셜 로그인을 사용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정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 간편하게 회원가입 및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 됐으니 아까 받았던 스터디를 신청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시 자격증 키워드로 검색하고 해당 스터디의 상세 페이지로 가면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찜하기, 가입 신청, 문의하기 기능을 정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각오 한마디와 함께 가입 신청을 하는 화면이고요. 가입 신청은 했는데 언제 어디서 모이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한번 문의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문의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스터디의 장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마이 페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회원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스터디는 현재 비어있고 방금 신청한 스터디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스터디 목록을 캐러셀 기능으로 구현하여 보기 편하게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이 밋밋하네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사진을 바꿔야겠습니다. 사용자가 등록하려는 사진을 찌그러짐 없이 종횡기를 맞추기 위해서 크라펄.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터디부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내 평점 히스토리입니다. 회원 자신에 대한 별점 및 상세 히스토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스터디 활동 시 다른 스터디원들이 조회하여 이 회원의 성향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가 됩니다. 신규 회원은 기본 평점이 3점으로 시작이며 이 회원이 스터디부터에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면 오른쪽 예시화면처럼 높은 평가를 받고 쌓아갈 수 있습니다. 차트.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참여했던 스터디의 달성률을 파이 차트로 표현하였고 과거 평점 및 출석률을 월별 그래프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등록한 닉네임이 마음에 안 드네요. 내 정보를 수정하러 가보겠습니다. 내 정보 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수정하고 싶은 항목만 선택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닉네임은 회원가입과 마찬가지로 중복 체크를 해야 변경이 가능하고 관심 분야와 활동 지역도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관심 분야는 최대 3가지만 선택이 가능하게 구현했습니다. 더 이상 수정할 항목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보안 설정 탭에서는 비밀번호 변경과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현재 비밀번호 입력 후 새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 유효성 검사를 하였고 새 비밀번호 확인에 같은 값을 입력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신규 회원의 회원 가입부터 스터디 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최지한 씨가 스터디장 시나리오를 시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터디장 시나리오를 맡은 최지한입니다. 먼저 스터디장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여 쪽지가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지가 왔는데요. 가입 신청 문의로 스터디가 언제 시작하는지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답장으로 처음 모임은 7월 3일이라 알려줍니다. 다시 마이 페이지의 홈 화면으로 돌아와 나만의 캘린더에 7월 3일에
일정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이 캘린더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내가 가입한 스터디의 스터디장이 일정을 잡으면 나만의 캘린더에 그 일정에 맞게 막대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의 색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진행하는 스터디마다 각기 다른 색을 부여하여 어떤 일정이 어떤 스터디인지 구분하기 쉽게 구현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7월 3일에 6시부터 9시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 덧붙이자면 색만으로도 어떤 스터디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세 설명 위쪽에 어떠한 스터디인지 알 수 있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스터디 가입 승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회원이 스터디 가입 신청을 하였는데요. 회원 정보를 한 명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회원은 신규 회원이라 아무런 정보가 없네요. 잘생기긴 했지만 수준 높은 저희 스터디에 끼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바 엄티처 회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회원은 역시 닉네임 값을 하는 건지 대단하네요. 별점도 5점이고 출석률도 대단합니다. 진행했던 스터디도 많고 열심히 활동을 하였네요. 아쉽지만 히우키 회원은 거절하고 엄티처 회원은 승인하겠습니다. 아래 화면은 가입 승인을 받은 자바 엄티처 회원의 화면인데요. 가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입한 스터디 목록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스터디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초기에 설정해 놓은 스터디의 목표와 설명, 활동 요일, 활동 종료일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분야랑 활동 지역은 바뀌면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지 못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 왼쪽 스터디원 리스트에 방금 가입한 가입 승인된 엄티처 회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회원이 되면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자유롭게 서로의 평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터디 회원이 추가되었으니 새 마음으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크로퍼 JS를 사용하여 4:3 비율로 부위와 원하는 부위와 크기로 잘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 회원이 생겨 일정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공지사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작성하고 공지사항 여부 체크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리치 에디터를 사용하여 글자의 배경색과 글자색, 정렬 등은 물론 도표나 사진 등도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작성 중인 공지사항의 내용은 기존에 7월 3일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7월 4일까지 진행하고 6일 날의 일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스터디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어 회원들이 공지사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공지사항만 노출됩니다. 공지사항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회원들이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스터디 메인 화면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공지사항은 스터디장만 작성할 수 있고 스터디원들은 일반 게시글만 작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에 맞게 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6일날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삭제하고 3일 일정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정은 스터디장만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조회만 할 수 있습니다. 종료 일시를 4일 오후 8시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변경된 일정을 회원들이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 해당 일정의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출석 체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터디에 나온 회원들을 체크하여 출석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 스터디 부트에서 출석은 해당 인원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출석 체크 후 다시 확인해보면 해당 일정에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단의 텍스트가 출석 체크가 아닌 출석 확인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원은 첫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스터디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준 높은 저희 스터디 일원이 될 수 없다 판단하여 추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추방 버튼을 클릭하고 추방당하는 이유를 보내줍니다. 추방당하는 이유조차 알려주기 싫다면 취소를 눌러 입력폼을 종료하여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왼쪽 스터디원 리스트에 추방당한 스터디원이 없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터디장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터디원 시나리오 부분 발표를 맡게 된 박상민입니다. 네, 이어서 스터디원의 시점에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높은 평점으로 스터디를 관리하는 스터디를 발견해 가입 신청한 엄티처. 막상 들어와 첫 모임을 가지고 보니 모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열정적인 것 같지 않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엄티처는 팀원들의 정보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팀원들의 정보를 살펴보면서 평점은 높지만 이전 스터디에서의 출석률이 높지 않고 스터디 완료 부분에서 추방과 무단 탈퇴가 많은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실망한 엄티처는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공유했는지 자료실로 들어가 봅니다. 이 자료실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존 S3 서비스를 사용하여 스터디별로 버킷을 만들어 구현한 스터디 부트의 킬러 기능 중 하나인데 이 편리한 기능의 자료가 2개밖에 없는 모습을 본 엄티처는 탈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도 좋은 자료는 하나 있는 것 같아 다운로드를 받고 탈퇴하기로 합니다. 다운로드를 마친 엄티처는 아무 말 없이 탈퇴할 수 없어 스터디장에게 탈퇴하는 사유를 적어 쪽지를 보내게 됩니다. 쪽지를 보낸 엄티처는 스터디 탈퇴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터디부트의 자랑 평점 시스템이 나옵니다. 스터디를 탈퇴 혹은 종료되었을 때 해당 스터디에 가입되어 있던 스터디원들을 평가함으로써 해당 인원들의 별점 데이터를 갱신해줍니다. 이 스터디원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평점이 좋은 것 같아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고 탈퇴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기존에 있던 스터디원들도 탈퇴자가 발생한 후 마이 스터디 탭에 들어가면 탈퇴자를 평가하는 팝업이 나타나게 구현하였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스터디원 역시 탈퇴자를 제외하여 갱신된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탈퇴를 마친 엄티처는 탈퇴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커말 자격증 스터디에 가입하기 위해 다시 커말 자격증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전에 가입했었던 스터디가 평점을 주고 나오니 스터디 평균 평점이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 자세히 보게 되면 스터디원들 역시 평가받은 평균 평점이 하락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커말 자격증 스터디를 찾아봤지만 원하는 스터디를 찾지 못한 엄티처는 자신이 원하는 스터디를 생성하고 스터디 부트의 평점 시스템을 활용하여 참여도 높고 적극적인 회원들로 스터디를 구성해 스터디원 전부 자격증을 취득에 성공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시연 영상을 마치고 팀원 소개 및 소감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팀장 박상현입니다. 처음으로 웹 프로젝트를 이렇게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처음에는 엄청 막막했는데 이게 좋은 팀원들과 같이 잘 끝낼 수 있어서 좋았고 처음에 기획했던 만큼 다 구현을 하지 못했지만 되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강사님과 함께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 박상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공자인데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지식과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신 엄지정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취업 잘 되셔서 또 개발자로서 다시 만나는 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 최지환입니다. 6개월간 넘치는 열정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신 엄준영 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하느라 고생한 우리 팀원들 정말 고생 많았고, 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모두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기업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에 성공하여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만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 지유입니다. 먼저 6개월간 잘 가르쳐주신 엄신영 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는데 한 명이 나가거나 하는 게 예기치 못한 사건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완성도를 위해서 같이 달려나간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취업 잘 돼서 좋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